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현 시점에서 미래 주가 전망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거 왜 떨어졌는지 그거를 먼저 짚고 미래에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걸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시면은 해답이 나올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이나 전기차 그냥 차트부터 볼게요. 많이 떨어졌죠. 이게 많이 올랐었다가 길게 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처음에 상장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쭉 긴 랠리를 했죠. 여기 9,800원부터 27,000원까지 거의 2배 이상의 랠리를 하다가 지금 살짝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짝 가격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일단은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중국의 그 배터리를 공급할 때 원자재가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산, 리튬 이런 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LFP 배터리를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3원기의 배터리 NCM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둘 다 배터리 가격 원자재가 올라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전기차의 원가에서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결정되니까 어느 배터리를 넣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원자재에서 배터리 처음에 만드는 가격이 아주 중요하다, 원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전기차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마진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흑연은 이중에서 음극재에 쓰이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음극재 중에 80~90%를 흑연이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흑연이 제2의 요소수처럼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흑연이 왜 지금 생산량이 왜 차질이 빚었냐면, 그거는 전 세계에 흑연 공급을 하는 데가 70~80%가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흑연의 70~80%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중국이 중국 산둥성에서 많이 채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산량이 감소했대요. 이게 왜 생산량이 감소했냐면은, 생산량 감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ESG가 있거든요. ESG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요즘 중요한 개념인데, 다들 그냥 ESG는 친환경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요새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그냥 ESG란 하고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렇게 해서 그냥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해서 기업이 비재무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라고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해주면서 그 기업이 환경이 얼마나 좋냐, 친환경을 생각하냐, 그리고 지배구조가 얼마나 깨끗하냐, 노조는 잘 돼 있냐, 소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냐, 이런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만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해주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나 이런 전문가들이 보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ESG를 이걸 왜 만들었냐, ESG를 만든 사람도 이 게임의 ESG의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의 룰을 만든 사람이 큰 자본 세력들일 거 아니에요. 자본 세력들이 왜 이걸 ESG를 왜 만들었냐, 당연히 개발도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제조업 국가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명분거리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결정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타이밍 좋게 오미크론이 딱 터졌어요. 진짜 누가 계획한 거지. 오미크론 영향도 있고, 거기에 일본도 오미크론 때문에 안 간다고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 위구르 아시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거기에 강제 노동 상품을 수입 금지 법안 서명. 그래서 중국은 강렬히 붕괴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붕괴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면, 강제 노동 상품 거버넌스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ESG에 걸리잖아요. ESG는 친환경하고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국은 ESG 안 걸릴 게 없겠죠? 환경도 많이 파괴시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래서 ESG에 이런
명분으로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뭐 수출 규제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냥 뭐라고 해야지, 미국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중국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ESG란 명분을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중국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미국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ESG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큰 자본 세력들 있잖아요. 자본 세력들, 자본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본가들은 제조하는 국가들을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본만으로 그걸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제재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뭐 주주 의결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강력한 그런 제재 수단이 ESG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해서 신장 위구르 있잖아요. 강제 노동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신장 자치구 뭐 수입도 반대하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공급망 안정을 해치고 무역 질서를 교란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ESG라는 개념으로 파고드니까 이렇게 중국이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 그래서 이 ESG란 개념으로 중국을 점점 더 미국은 견제를 하고 압박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ESG 영향으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수출 제한 이런 게 걸려서 뭐 신장 위구르에서도 히토류도 생산을 하거든요. 히토류, 하여간 히토류도 뭐 이거에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 안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결국 히토류주 환경을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환경을 오염 많이 시키니까 당연히 ESG에 걸려요. ESG 환경에 걸리잖아요. E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제재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규제 강화, ESG죠 이게 또. 그래서 흑연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흑연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서 이 ESG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 때문에 지금 흑연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있어서 더욱더 흑연 생산량이 줄어서 지금 배터리 이런 게 원가가 올라가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진핑도 이제 다시 재집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재집권 하기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황리에 맞춰야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미국이든 아니면 여러 나라든 참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환경이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겠죠. 환경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줄인다,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히토류나 뭐 흑연 이런 원자재 생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최대한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도 지금 막 폐쇄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공장들, 우리나라 뭐 중국 내 공장도 폐쇄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영향도 있어서 지금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주식도 점점 빠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은 원자재를 많이 독점을 했잖아요. 배터리의 원자재, 특히 콩고에서 코발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코발트 광산을 거의 70에서 80이 중국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거 코발트 광산, 코발트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중국은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정경유착 아시죠? 정경유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업이 발달할 때 필요하긴 해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도로를 깔아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런 순 기능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정경유착이 왜 안 좋냐, 역기능이 있잖아요. 부패한다. 그래서 다 부패해서 정경유착으로 다 이거 콩고 애들 불법 자금으로 다 섭외해서 콩고 광산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장악을 해서 지금 배터리 이런 거를 장악을 해서 더 많이 중국에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게 거의 장악을 한 거죠. 이제 코발트 광산도 장악하고 히토류도 이제 장악하고 있고, 뭐 막 흑연도 다, 그러니까 거의 배터리 만드는 기술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원자재를 중국이 갖고 있고, 좋은 기술도 다 중국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셧다운, 배터리 핵심, 코발트 값 3년 만에 최고, 원자재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일단 휴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대 생산 콩고 에서 채굴량도 감소해서 이것도 또 오르고, 코발트 값도 오르고, 흑연 값도 오르고, 그리고 시진핑 장기 집권 때문에 장기 집권 확정을 앞두고 내년 3월 4일로 양해를 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황리에 맞춰야 된다, 그런 숙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이런 흑연 가격이나 이런 배터리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중국이니까. 중국은 밀어붙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아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그런 게 있겠죠.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CATL이나 이런 회사들이 또 로비를 했겠죠. 그런 돈도 냈을 거 아니에요. 베이징 올림픽 열리는데 그런 돈도 많이 쓰이고, 일단 배터리를 살릴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직은 없다. 동계올림픽이 좀 끝나고 나서야 좀 다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또 이게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면은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면 3월 4일 이후로 이제 주가를 많이 땡기겠죠. 왜냐하면 시진핑도 이제 다시 집권을 했으니까 중국 경제를 살린다는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좀 지나면은 동계올림픽 지나고 저렇게 시진핑 집권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갖고 있는 완벽한 무기가 자원 무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히토류 기업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최신 첨단 물질 있잖아요. 최첨단 산업에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토류가 중국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 나긴 나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환경 오염이 많이 일어나요. ESG에 걸리죠. ESG에서 걸리고 채산성 악화, 이게 인력도 많이 들고 환경 문제도 많이 들어서 미국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안 한다. 일단은 생산 안 한다. 그렇게 해서 향후 한 10년 정도는 중국이 거의 이거를 꽉 잡고 가지 않을까요? 그 후로는 미국이 뺏을 수도 있겠죠. ESG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은 생산 기술이나 아니면은 로봇 산업이 발달해서 이 인간이 그렇게 많이 개입 안 하고 환경 오염도 줄이고 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히토류를 생산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원가 대비 중국 거가 원체 좋아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활개치게 놔두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SG 제재도, 그러니까 이게 ESG라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지 걸고 싶을 땐 딴지 걸고, 아니면 그냥 점점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약간 그런 요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놔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발트, 히토류, 흑연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뜨는 게 배터리업계에서 폐 배터리 재사용이랑 재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쓴 배터리 있잖아요. 그 쓴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코발트나 니켈, 망간 이거를 다시 추출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다시 ESS라고 연료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재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은 이거고 재사용은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분이 제 구독자분이 알려달라고 해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 홀딩스라고 있거든요. 리사이클 홀딩스. 그래서 세계 유일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거든요. 미국 업체예요. 이게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리사이클 홀딩스거든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실적도 보니까 그냥 성장주예요. 실적도 돈도 벌지는 못해 아직. 근데 이게 혹시 모르게 성장이랑 모멘텀으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투자는 그냥 이런 거는 보지 말아야 된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폐배터리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사장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바라만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사이클 홀딩스는 상장을 해서 가고 있는데, 폐배터리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LG화학이랑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리사이클 홀딩스랑 600억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폐배터리를. 그래서 이런 기존 배터리 주식들도 폐배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폐배터리 ETF나 종목들을 굳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있던 배터리 ETF 있잖아요. 글로벌 리튬이나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그런 거를 잘 홀딩해서 가라. 어제 상따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홀딩 하라고 이 자식아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딩하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원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LFP 배터리로 지금 다 유턴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래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이온 삼원계 배터리가 NCM이라고 해요. 영어로 NCM 배터리가 원래는 각광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력도 높고, 그다음에 더 많이 갈 수 있고, 하여간 좋아요. 좋기 때문에 LFP는 약간 군대로 말하면 보급형 배터리,
근데 지금은 3, 4년 전만 해도 LF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중국에서만 하고 있었거든요. 싸구려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워낙 이 가격이 올라버려서 지금은 가격 대비 경쟁력도 있고 이게 또 이제 기술력도 또 올랐겠죠. CATL이나 BYD나. 그래서 테슬라나 폭스바겐 완성차들이 LFP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호재죠. 중국 차이나 전기차는. 그리고 인산철 가격도 올라서 NCM 생산 원가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내려갔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뭐 재활용 분리해서 뭐 국내 업체는 NCM에 집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국내 종목들은 NCM 3원기 배터리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LFP가 아직 당분간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밀어주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미국이 원래 중국을 지금 밀어준다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기차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웬만한 막 좋은 건 안 나올 겁니다. 테슬라가 다 그 전기차를 다 장악할 겁니다. 이 중국 배터리를 써서 테슬라 중국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주 발주해서 중국용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많이 팔 거예요,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 생산량을 많이 봐라, 중국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23년부터 28년까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폭스바겐이랑 다임러도 23년, 24년 LFP 배터리 탑재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NCM이죠. 3원계가 NCM입니다. 영어로는 NCM 배터리랑 LFP 배터리인데, 성능은 3원계 배터리가 당연히 좋죠. 근데 가격이 높아서 문제예요. 가격이 높아서. 근데 상대적으로 LFP는 저성능이고 3원계 배터리 대비 78%, 70에서 80%그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배터리 생산도 있지만 결국은 중국 애들이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자원을 갖고 있어서 장난질을 칠 수가 있고, 더 막 수급도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불리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배터리를 밀어주고 있어요. 공산 국가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엄청나게 잘 갑니다. 이거는 뭐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반대가 있든 말든 밀어붙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산업이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같은 것도 자기들 맘대로 다 풀고 하니까 자유자재로. 그래서 우리나라 K 배터리는 조금 고심이 크죠, 지금 현 실정에선. 그래서 지금 CATL한테 다 따라잡혔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글로벌 점유율은 CATL에 이제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다. BYD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도 이렇게 소유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기술력도 점점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CATL도 3원계랑 LFP를 결합해서 AB 배터리백 솔루션을 개발 완료했거든요. 이런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LFP랑 3원계랑 두 개를 합쳐서 또 배터리를 만드는데, 두 개 뭐 장점을 이렇게 콜라보 했겠죠. 그래서 정 위친 CATL 회장은 중 배터리 산업 연례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배터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콜라보로 해서 잘 하려고 하나 봐요. 가격은 싸고 성능은 또 높였겠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좋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향후 몇 년간은 중국 배터리가 더 잘 나갈 거다. 그리고 테슬라랑 이런 것도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더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테슬라 공장이 없잖아요. 현대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욱더 중국 배터리를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또 배터리 부분에서는 중국을 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차이나 리스크가 있지 않냐, 중국이랑 미중 패권 전쟁이랑,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 텐데, 그거랑 또 이 배터리랑은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마련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요약하자면은, 지금 중국이 뭐 시진핑 집권이나 아니면 ESG 그런 규제로 인해서 흑연이나 이런 원자재 생산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오미크론도 터지고, 그래서 공장 가동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 배터리 이런 회사들이 점점 조금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럴 때 더 줍줍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은 지금 원자재를 다 거의 독점하고 있다. 배터리의 주 원료인 코발트나 흑연, 뭐 히토류 이런 것도 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다, 배터리 시장에서는. 그리고 배터리 지금 LFP 배터리가 지금 더
테슬라나 뭐 폭스바겐이나 다임러나 아니면은 다른 독일 자동차들이 다 배터리를 중국 걸로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리비안이나 뭐 여러 전기차 회사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실적이 없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차 회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냥 시장, 배터리 시장도 아직은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 지금 뭐 태초다, 태초 탄생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뭐 손절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홀딩하고 더 많이 주식량을 늘려가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감사합니다.